읽기혁명 21일차 Monday, May 21st, 2021 The Having Chapter 3 감정에 답이 있다. 소제목 14 해빙을 시작하다. 한국에 돌아오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이탈리아에서 서윤을 만난 사실이 꿈만같이 느껴졌다. 코발트색 코모 호수를 배경으로 길게 드루어진 햇살을 받고 있던 서윤. 그녀는 고요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도 부자가, 그것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돌아오자 해빙을 하는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다시 굽씹고 생각해보기도 전에 나는 정신없이 일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내 일상은 늘 비슷했다. 알람이 울리면 뒤척일 수 있을 만큼 뒤척이다가 겨우 무거운 몸을 일으킨다. 커피로 잠을 깨운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기다리고 있다. 밀려드는 이메일과 전화, 보고서를 처리하다 보면 점심도 거르기 일수. 오후에 잡힌 회의와 미팅, 각종 컨퍼런스 콜까지 참석하고 나면 나는 어느새 퇴근 시간이다. 나는 끝내지 못한 일을 싸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다. 남편이 지방에서 일하기 때문에 4살짜리 아들을 돌보는 일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 밥을 차려 함께 저녁을 먹고 놀고 씻기고 책을 읽어준 뒤 재우고 나면 밤 10시.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컴퓨터를 켜고 남은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일하다가 밤 12시로 훌쩍 넘기고 나면 나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 잠이 들곤 한다. 그 사이 마음속에서 들리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 목소리가 커지다 못해 온몸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일상이 너무 바빠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다. 일을 할 때도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늘 숙제를 못한 사람처럼 찜찜하기만 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이렇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살면 어쩌지? 언뜻 불안감이 밀려왔다. 어느 비오는 월요일 아침이었다. 평소보다 막히는 길을 뚫고 출근한 나는 회사 앞 커피 전문점에서 줄을 선 채 한 주의 일정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을 꽉 채운 미팅과 보고서 일정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절로 한숨이 나오던 그 순간 어디선가 커피 볶는 향기가 흘러왔다. 그 향기를 맡고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던 서윤이 눈앞에 떠올랐다. 맑고 투명한 그 음성도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 지금 해빙을 시작해야겠어. 갑자기 새로운 결심이 솟아났다. 소윤의 모습과 목소리가 떠올라서일까? 그 생각만으로도 부족한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마침 내가 주문할 차례가 돌아왔다. 나는 활기찬 목소리로 점원에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계산대 건너편에 베레모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남자 점원이 서 있었다. 20대 중후반 정도 될까?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쯤 될 것 같았다. 작은 눈에 동그란 안경, 각진 턱에 이 청년은 늘 피곤한 얼굴이었다. 아마 나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하루를 살기 때문이라. 아니면 내가 한창 바쁜 시간대에 찾아오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오늘은 인사를 듣자마자 청년이 환하게 웃어 보였다. 오늘 즐거운 일 있으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마치 사랑의 묘약을 마신 것처럼 모두가 나를 보고 밝게 웃었다. 자리에 도착한 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었다. 휘바람을 불면서 이메일 목록을 살펴보다가 낯익은 주소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한국에 돌아온 뒤 나는 서연에게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였다. 다시 만날 수 있을 때 꼭 찾아뵙고 싶다고.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서연에게 답신이 온 것이었다. 그것도 몇 주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매일 마지막에는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말도 있었다. 메일을 읽는 찰나 기쁨이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해빙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벌써 내 인생에 무슨 마법이 작동하는 것일까. 소제목 15 소비할 때의 마음.
몇 주가 흘러갔다. 비 오는 날 아침 해빙을 시작한 이래 나는 가열차게 연습을 계속하고 있었다. 사실 해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돈을 쓰는 그 순간 있음을 느끼기만 하면 되었다. 장비가 필요하거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었다. 슈퍼에서 유기농 야채를 고를 때나 가족들과 외식을 할 때, 달콤한 향기가 나는 바디 로션을 살 때, 이 모든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다. 해빙에 시간을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빨리 변화가 느껴졌다.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뀌게 된 것이다. 바뀌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돈을 쓰고 나면 늘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다른 곳에 가면 더 싸게 팔지도 몰라. 비슷한 물건이 집에 있는데 또 사는 건 낭비 아닐까? 카드를 긁고 나면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죄책감이 물려왔다. 쓸데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들었다. 기분이 이렇다 보니 돈을 쓰는 것이 좋을 리가 없었다. 카드를 내밀고 난 후 나는 늘 찜찜하고 울적하기만 했다. 하지만 해빙을 시작하자 돈 쓰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우와, 부자가 된 것 같아. 지금 나는 진짜 부자들처럼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기분 좋게 쓸 돈이 나에게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월급에 대한 감정도 달라졌다. 사실 이전까지는 돈이 들어와도 별 다른 감흥이 없었다. 집세와 교육비, 이자가 나가면 얼마나 남을지, 이걸 벌려고 아둥바둥 일만 했던가 생각하면 오히려 기분이 가라앉기만 했다. 그리고 며칠 후 텅 비어버린 통장을 확인할 때면 밀물처럼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제 월급이 찍힌 통장을 보며 나는 이 순간을 살려고 노력한다. 월급이 들어왔네. 이만큼 벌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집세와 아이 학원비를 내고 내 음식까지 살 돈이 생겼네. 이 기쁨을 실컷 만끽해야겠다. 그렇게 서연을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파리에 간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들떠올랐다. 출발일을 앞두고 서연에게 비행기표를 받은 날이었다. 좌석 번호가 좀 특이해서 찾아보니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이었다. 나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멋진 선물까지 주다니 예기치 않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왔다. 물론 해빙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가끔 작은 위기들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은 일이었다. 밤늦게 돌아온 어느 날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처는 국세청, 보나마나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일 것 같았다. 갑자기 고지서라니 얼마나 될까? 너무 많이 나왔으면 어쩌지? 곧바로 봉투를 열기가 겁이 나 먼저 TV를 켜고 시간을 끌어보았다. 그런데 시선은 TV를 향해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식탁 위로 뻗어갔다. 이 사이에 낀 고기처럼 종이 쪼가리 하나가 계속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다시 테이블 앞으로 돌아가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뒤 가위를 들고 봉투를 열었다. 종이에는 상당히 큰 숫자가 찍혀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세금이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탓에 설상가상으로 과징금까지 붙어있었다. 입안이 마르면서 가슴이 바싹바싹 조여오기 시작했다. 갑자기 수백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겠네. 평소에 나라면 당장 계산기부터 꺼내들었을 것이다. 얼마를 더 아껴야 할지 고민하다가 불안감에 잠까지 설쳤겠지. 그런데 멘탈이 붕괴되려는 그 순간 나는 스스로를 향해 외쳤다. 잠깐, 진정하자. 해빙하면 돼. 눈을 감은 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었다. 몇 번을 반복하자 미소 짓는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그렇듯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다정한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서윤이 함께 하는데 괜찮을 거야. 지금 나에게 돈이 있어. 인터넷을 열고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았다. 마침 여름 휴가를 가려고 모아놓은 여윳돈이 좀 있었다. 그걸 보자 힘이 솟았다. 세금을 낼 돈이 충분하구나. 이 고지서가 나에게 돈이 있다는 증거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종이 위에 찍힌 숫자가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여세를 몰아 나는 핸드폰을 열고 바로 세금을 내버렸다. 그리고 편안하게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또 다른 위기가 온 곳은 백화점이었다. 명품 브랜드 매장 앞을 지나갔는데 신발 하나가 눈에 띄었다. 화려한 체인으로 장식된 사파이어 샌들. 그걸 보자마자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매장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당장 그 구두 앞으로 달려가 가격표부터 확인했다. 그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60만 원. 평소에 사던 것보다
서너 배나 비싼 가격이었다. 아, 어떻게 하지? 좀 비싼 것 같은데. 포기하고 다시 나오려는데 점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제품 유명한 여배우가 신고 나온 거 아시죠? 이제 딱 한 켤레 남았어요. 연예인과 마지막 하나. 왜 이 말만 들면 마지막 남은 이성까지 모조리 사라지는 걸까? 그 말을 듣고 나니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 신발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구두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그 자리에서 서성거렸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남의 시험지를 훔쳐보듯 뭔가 찜찜했던 것이다. 나름대로 합리화도 해보였다. 그래, 구루도 말했잖아. 즐겁게 소비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좀 비싸면 어때? 이 구두값보다 더 많이 벌잖아. 고민이 길어질수록 점원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다. 압박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지나치게 비싼 물건이었다.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카드를 내려고 하는 찰나 구루의 말이 귀에 울렸다. 동시에 단호하게 빛나던 그 눈빛도 떠올랐다. 낭비는 해빙이 아니에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낭비는 해빙이 아니에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혹시 내일이 없다는 마음 아닐까? 그건 낭비인데. 사실 샌들을 사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다. 이렇게 구두를 사버린다면 후회할 것이 분명했다. 얼른 카드를 집어넣고 빈손으로 백화점을 나섰다. 뜻밖에도 그 순간 해빙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상쾌하게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백화점을 나서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 그걸 샀다면 지금쯤 기분이 형편없었을 거야. 운 좋게도 더 좋은 기회는 금세 찾아왔다. 파리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갔을 때였다. 면세점 진열대에 마음에 쏙 드는 샌들이 하나 있었다. 낮은 굽에 작은 리본,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릴 만한 검은색 샌들이었다. 게다가 30% 세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할인을 받으면 $300 정도는 나가는 가격이었다. 얼른 신발을 집어넣은 뒤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얼른 신발에 발을 집어넣은 뒤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아, 마음에 쏙 든다. 그건 충분한 행복이었다. 사도 되겠다는 편안한 확신이 들어왔다. 자, 이제 기쁨을 마음껏 즐기며 카드를 낼 차례였다. 서명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들자 그것이 꼭 무슨 증명서처럼 느껴졌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내가 꿈꾸는 미래에 투자할 수 있다는 증명 말이다. 해빙을 배우기 전 나라면 어땠을까? 아마 돈을 쓰면서 이렇게 좋아하지 못했겠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죄책감부터 느꼈을 테다. 물건을 산 다음에도 나 자신을 한참이나 원망했을 것이다. 괜히 충동구매를 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해빙을 하고 나니 더 이상 내 결정이 불안하거나 찜찜하지 않았다.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사파이어색 샌들을 살까 했을 때와 기분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다. 긴장감에 머리가 지끈거렸던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일까? 온몸이 신선한 활력도 돌았다. 승객 여러분, 비행기가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을 들으며 넓고 푹신한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등을 기댔다. 몸이 의자에 녹아드는 것 같았다. 아, 벌써 진정한 부자가 된 것 같다. 소제목 16. 새로운 키워드. 100년의 역사가 되었다는 파리의 한 호텔에서 나는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유럽식 가구의 와인색 카펫, 화려한 샹들리에까지 의리의리한 호텔의 위용 앞에서도 나는 압도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신은 블랙 샌들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발을 옆으로도 들어보고 앞으로도 들어봤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기분이 좋았다. 그때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다. 기분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으며 몸을 돌렸다. 서윤이 내 앞에서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시스루 스타일의 크림색 블라우스와 꽃무늬가 그려진 머메이드 스커트를 입은 차림이었다. 핑크와 코럴이 섞인 톤으로 한 은은한 화장이 그녀의 매력을 돋보이게 했다. 아, 돈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요. 인사도 하기 전에 이 말부터 나와버렸다. 예의 없이 들렸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서윤이 소리내어 웃고 경쾌한 톤으로 맞장구 쳤다. 홍 기자님, 해빙을 시작하셨군요. 뒤늦게 안부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인터뷰이자 대화를
인터뷰이자 대화를 위해 객실로 향했다. 옛날 영화에 나올 법한 철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기계가 덜컹거리며 흔들렸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나머지 온몸이 자동으로 움츠러들었다. 막상 그러고 나니 겁먹은 나 자신이 웃겨서 우리는 마주보며 키득거렸다.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었다. 그녀가 머무는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멀리 에펠탑이 보였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거실에는 팔걸이가 있는 붉은 벨벳 의자와 모던한 베이지색 소파가 놓여 있었다. 어디에 앉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소파에 살짝 걸터앉자 서윤도 내 맞은편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해빙을 한 일들이 술술 터져나왔다. 커피 전문점에서 해빙을 결심한 그날부터 고지서를 받았던 것, 공항에서 구두를 산 일까지 전부 다. 서윤은 내 말을 들으며 빙그레 웃거나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전적으로 내 편인 듯한 그녀 덕분에 저절로 흥이 올라갔다. 해빙을 할수록 제 감정도 바뀌어갔죠. 이번에는 월급이 들어온 것을 봐도 늘 부족한 이전에는 월급이 들어온 것을 봐도 늘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돈을 쓸 때는 늘 죄를 짓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제 작은 것을 사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돈이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는 걸 예전에는 왜 미처 몰랐던 걸까요? 해빙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요. 해빙을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는 원리가 궁금해요. 서윤이 고개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 골똘한 표정을 지었다.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듯했다. 몇 초가 지난 뒤 그녀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빛나는 눈빛이었다. 홍 기자님과 인공지능이 여기 나란히 있어요. 둘이 동시에 쇼핑을 한다고 비교해보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무엇을 살지 결정하고 구매까지 마쳤다면 이 과정에서 부자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은 누구일까요? 홍 기자님일까요? 아니면 AI일까요? 물건을 사는 과정을 통해 부자가 되는 쪽이 부자가 되는 쪽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맞아요. 바르게 이해하셨어요. TV에서 본 바둑 경기가 기억났다. 사람과 AI가 붙은 그 경기에서 모두가 프로 기사의 승리를 예측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AI의 압승이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살피며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한 AI를 이기기는 쉽지 않았다. 경기가 끝나자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말들만 떠들어댔다. 앞으로 AI가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고 부는 특별한 일부에게 몰릴 것이다. 모두 우울하고 두려운 예측뿐이었다. 이기는 쪽은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어요. 남은 돈이 얼마인지 갖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검토한 뒤 가장 필요한 물건을 최저가에 사겠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 거예요. 반대로 사람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잖아요. 완벽하게 판단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은 소연이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셨네요. 제대로 답을 못한 것 같은데 키워드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네, 효율적인 소비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최저가에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감정이에요. 네,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예요. 어떤 인공지능으로도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부를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었다. 의아했다. 감정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니. 확인하듯 다시 물어봤다. 정말인가요? 다시 한번 강조하듯 서윤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궁금해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 왔죠.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자신의 느낌으로 부를 창조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해빙이죠. 자신의 느낌으로 부를 창조하는 것. 그게 바로 해빙이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루즈 코트.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예요. 게다가 감정 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부를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왔죠.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부를 창조하는 것. 야, 이거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사례, 그릇을 채우다. 1억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지닌 한 부자가 서윤을 찾아왔다. 어려운 형편에서 성장한 그는 사업으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다. 어찌나 땅이 많은지 그가 소유한 곳을 밟지 않고는 고향 마을을 지날 수 없다고들 할 정도였다. 그 부자가 털어놓은 고민은 이랬다. 선생님, 고향에 있는 땅을 처분하고 싶은데 영 안 팔립니다. 답답해서 요즘 입맛도 없어요. 헐값에라도 파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윤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좋은 기회가 오고 있네요. 땅이 안 팔려서 괴롭기만 한데 좋은 기회라고 하시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에게 서윤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채운 그릇의 100%를 활용할 기회가 온 거예요. 축하드려요. 부자의 얼굴에도 생기가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6개월 안에 그 부동산을 팔게 되면 큰 돈을 놓치는 것과 다름없어요. 반드시 6개월을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세요. 그럼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1.5배 이상을 돈을 벌 수 있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겠습니다. 원래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 돈의 흐름이 잠깐 막히곤 하죠. 많은 차량은 좁은 터널을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길이 막히는 병력 현상과 유사해요.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지기 쉬워요. 하지만 이 기간을 잘 보내야 터널을 지난 뒤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해빙을 잘하면 그릇을 넘치게 채울 수 있겠지만 아니면 절반 정도 채우는 것에 그칠 거예요. 1년이 지나고 그 부자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소연을 찾아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땅 주변이 개발된다는 소식입니다. 가격이 급등해서 예상보다 3배나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서윤이 빙긋이 웃으며 화답했다. 축하드려요. 해빙을 통해 그만큼 내면의 힘을 잘 조율하신 결과예요.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 3분 남았는데. 소제목 17장 감정의 힘. 내 앞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 했다. 풍요로운 열쇠가 바로 감정이라니.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내 가슴속에 있었다는 말 아닌가. 풍요의 열쇠가 바로 감정이라니. 그토록 찾아 헤맸던 파랑새가 내 가슴속에 있었다는 말 아닌가. 그 말은 물려받은 재산이나 천재적인 두뇌, 엄청난 기술력이 뛰어난 아이디어가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물려받은 재산이나 천재적인 두뇌, 엄청난 기술력이나 뛰어난 아이디어가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물어보았다. 어떤 감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윤은 평온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한 단어 새기듯 말해주었다. 지금 홍 기자님 마음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요. 지금 홍 기자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 누군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사실 나에게 감정이란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누구는 정글, 누구는 전쟁터라고 말하는 세상이다. 감정에 휘둘릴수록 경쟁에서 더 불리해질 것 같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일부러 외면했고 그럴수록 내 감정도 점점 로봇처럼 무뎌져 갔다. 이런 내가 낯설게 느껴진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분명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눈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내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침착하기만 했다. 여기까지 생각에 미치자 나는 침울해졌다. 지금껏 감정은 억눌러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 슬픔에 빠져들지도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죠. 돌이켜보니 잘못된 믿음이었나 봐요. 서윤이 나를 위로하듯 말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 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성만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라고 세뇌당하고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가면을 쓰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답이 바로 감정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답이 바로 감정이거든요.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서 선물 받은 에너지예요. 설명을 듣자 궁금한 것들이 계속 떠올랐다. 제가 감정의 힘에 대해 잘 몰랐었나 봐요. 그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인지요. 내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서윤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양자 물리학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윤의 말을 듣고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 추가로 더 공부해보았다. 일부 양자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물질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파동이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질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파동이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질이란 해당 위치에 그것이 있을 확률일 뿐 그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것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다. 너무 어렵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눈앞에 세상이 바뀌게 된다.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와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눈앞에 세상이 바뀌게 된다. 정말? 하지만 서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내용을 알기 전이었다. 그래서 그냥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용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서윤은 테이블 위에 높인 물컵을 살짝 들어 올렸다. 물이 반쯤 담긴 투명한 물컵이었다. 홍 기자님, 이 물컵이 과연 여기에 존재할까요? 물컵이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요. 그 다음은 점점 자신이 없어져 나도 모르게 소리가 작아졌다. 기존의 물리학 시각으로 보면 홍 기자님과 컵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컵의 위치는 홍 기자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양자 물리학이라. 거기에 있다고 인식하기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물질의 위치는 그곳에 존재할 확률적 분포예요.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있다고 인식하기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모든 물질의 위치는 그곳에 존재할 확률적 분포예요. 와, 진짜 양자 물리학 너무 어려운데요? 자, 설명을 되새기며 천천히 짚어보았다. 인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면 생각의 물질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인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면 생각이 물질을 바꿀 수 있다. 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잘 이해했다는 듯 서윤은 고개를 끄덕인 후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쿠키를 집어들었다. 초코칩과 얇은 아몬드가 박힌 과자였다. 홍 기자님, 쿠키 만들어 보셨나요? 나도 한 개를 집어보았다. 구워진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쿠키가 손 안에서 말랑거렸다. 네, 베이킹을 좋아해요.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쿠키를 만들거든요. 과자가 노릇노릇하게 익어지는 것을 보면 왠지 흐뭇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쿠키를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손으로 직접 주무르는 반죽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았다.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이 내 손에 만져지는 듯했다. 반죽을 조금씩 떼내어 아이와 함께 동그라미도 빚고 하트 모양도 만들었다.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귓가에 퍼지는 듯했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져갔다. 내 얼굴을 보고 그녀 역시 흐뭇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지휘자처럼 다시 대화를 이끌어갔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죠.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감정이 바로 해빙이군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기쁜 말이에요. 해빙을 하면 풍요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말씀이죠. 바로 맞췄어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 감정이란 무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가면 익히기만 한다면 말이죠. 35분 됐네.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 자연 그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탐구 방법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베르너 하이젠부르그. 몇 년 전 이탈리아 몬차의 시의회는 금붕어를 둥근 어항에서 키우는 것을 금지했다. 굴절된 어항에서 가둬진 금붕어가 왜곡된 모습으로 바깥을 보는 것이 잔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곡하지 않고 진정한 현실을 본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도 커다란 어항에 갇힌 채 거대한 렌즈에 의해서 굴절된 세상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스티븐 호킹. 위대한 설계. 그루즈 코트.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답은 감정이에요.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게서 받은 선물이죠.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의 앞에 현실이 되죠. 다시 말해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159쪽까지 읽었습니다. 와, 너무 흥미진진해서 30분 넘겨버렸네요. 자, 여기서 오늘 더 해빙 독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